1년 동안 책 없이 살기 대 1년 동안 친구 없이 살기. 근데 나 친구는 지금도 없는데. 안녕하세요. 세 번째 책 GPT로 돌아온 김겨울입니다. 세 번째 책 GPT인데 이제는 좀 편하신가요? 네, 많이 편해졌어요. 책 GPT 김겨울 혹시 뭐 업그레이드된 기능이 있을까요? 업그레이드된 기능은 지난번에 촬영했을 때보다 작가와 책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더 커져서 돌아왔다는 거. 네. 오늘 너가 소개해줄 책은 어떤 책인지 말해줘.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정보라 작가의 고통에 관하여 라는 장편 소설입니다. 미니서재에서 먼저 연재가 됐었는데 출간 전에 미리 읽어보셨나요? 사실 저는 연재 도중에는 읽어보지는 못했어요. 저는 연재가 끝나고 나서 이게 책으로 나왔을 때 읽었는데요. 조금 죄송합니다. 원래 연재 중에 읽어야 되는데 완결이 나고 읽고 싶어서 저는 조금 참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통에 관하여 책 제목이 특이한데 어떤 세계관을 담고 있어? 이 책의 제목이 고통에 관하여잖아요. 말 그대로 고통에 관한 소설인데 이 책이 가정하고 있는 세계관은 이렇습니다. 거대 제약회사가 있어요. 이 제약회사에서는 너무너무 기가 막힌 진통제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진통제 덕분에 사람들이 고통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된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고통에서 의미를 찾는 종교가 있습니다. 이 교단은요, 사람들은 오로지 고통을 통해서만 성장하고 고통을 통해서만 삶의 의미를 알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나 이 교단에서는 신체적 고통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몸에다가 상처를 내고 그래서 이 교단과 이 거대 제약회사가 부딪히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요. 이런 세계관을 담고 있습니다. 인물 소개로 책이 시작되는데 가장 인상 깊었던 캐릭터는 누구였어? 그쵸, 이 책이 시작을 할 때 이 책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이 쭉 소개가 되고 특이하게도 등장인물의 이름들이 다 한자 외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 어떤 이름, 그리고 그 이름의 뜻 이런 것들이 쭉 풀이가 되어 있는데요. 경이라는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이 경이라는 등장인물은 아까 말씀드린 그 거대 제약회사의 대표였던 부모님이 계신데요. 그 두 사람의 딸이에요. 그래서 이 경이라는 등장인물이 사실 이 소설에서 뭐랄까요, 가장 고통스러운 인물로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또 반대편에 이제 이거 좀 스포일러가 될 수 있는데 어떻게 스포일러를 피할 수 있을까? 아까 말씀드린 교단을 이끌어가는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교단을 이끌어가는 인물은 반대로 고통을 좀 긍정적으로 보는 쪽이잖아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가치관이 극명히 갈린다는 점에서 그 부분도 좀 흥미롭게 봤습니다. 책에서처럼 고통을 잊게 해주는 약이 나온다면 복용할 생각 있어? 사실 진통제는 지금도 많이 나와 있긴 하잖아요. 저는 진통제를 그렇게 열심히 챙겨 먹는 스타일은 아니기는 한데 너무 아프다 싶으면 그냥 먹긴 하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 나오듯이 아무 부작용도 없고 너무 말끔하게 고통을 없애주는 그런 약이 있다면 글쎄요, 유혹에 저항하기 쉽지 않지 않을까요? 그냥 아프면 먹고 치료하고 이게 이제 그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저도 굳이 그걸 거절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고통은 구원의 이름에 길이다라는 교단의 논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개소리조라고 하려고 했는데 그게 너무 과격한 것 같아서 뭐라고 해야 되지? 고통은 구원에 이르는 길이다. 안타까운 말이라고 생각하고요. 무슨 말이냐면 고통을 겪은 사람들이 고통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 고통의 의미가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이 생각이 들어서 동의할 수는 없는데요. 근데 왜 그런 말을 하는지는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작품 속에서 가장 극심한 고통에 놓여있다라고 생각되는 인물이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경이라는 인물이 아무래도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약회사의 대표들인데 일종의 인체 실험 같은 거를 이제 경과 경의 오빠에게 하기도 하고 어떤 여러 방면의 학대를 경에게 가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버티는 모습이 책에 나오는데 그런 의미에서 경이 가장 고통을 많이 겪는 인물이지 않나 이 소설에서는 싶습니다. 재미로 해보는 고통 밸런스 게임? 고통 밸런스 게임을 재미로 해볼 수 있나요? 일단 해보죠. 네.
토마토 먹기. 토 먹기. 토마토 맛이라는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토마토를 먹는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저는 본질론자에 가까운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토마토가 토맛이면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 볶아야 되나? 토마토로 하겠습니다. 1년 동안 책 없이 살기 대 1년 동안 친구 없이 살기. 근데 나 친구는 지금도 없는데. 아니요, 친구 있어요. 책 없이 살기 대 친구 없이 살기? 아, 이건 진짜 좀 어려운데. 1년 동안 책 없이 살기. 삶이 중요하니까 친구를 만나서 친구라는 책을 잘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사로잡은 이 책의 입덕 포인트 3가지를 알려줘. 일단 첫 번째는요. 시작이 매우 강렬합니다. 중간중간도 조금 야해요. 두 번째는요. 이 책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누아르와 형사물과 미스테리 이 사이 어딘가에 있거든요. 그래서 책의 그 내용을 쫓아가는 게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등장인물들. 이 등장인물들이 하나하나 다 굉장히 특징적이에요. 그러니까 한 명 한 명이 좀 이렇게 적당하거나 평범한 인물이 없고 다 좀 특이한 인물들이어서 그 등장인물 한 명 한 명을 구경하는 이런 사람이 있구나. 이런 사람, 이 사람 이런 사람이네. 이런 걸 좀 구경하면서 보는 재미도 있어서 등장인물의 재미도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한 구절을 들려줘. 고통의 탐색에 매몰되면 결국 과거의 고통을 끊임없이 되돌아보아야 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든 벗어나려 했던 그 고통으로 돌아가 결국 다시 그 속에서 살아가야 했다. 저는 이 소설이 이제 뒤에 작가 노트를 보면 작가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고통스럽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근데 저는 방금 읽어드린 이 부분이 작가님이 하고 싶었던 얘기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소설에서 어떤 메시지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꼽는다면 결국은 그 고통에 우리가 계속 머무를 수는 없고 합당한 질문을 그리고 조금은 다른 질문을 던져야 할 때가 언젠가는 찾아온다라는 이 부분일 것 같아서 골라봤습니다. 정보라 작가 팬이라면 이 책을 꼭 읽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말해줘. 이번에도 정보라 작가님의 거침없음이 아주 어김없이 남김없이 드러난 그런 소설인데요. 왜 정보라 작가님 책을 지금까지 읽으셨다면 정보라 작가님의 소설이 하나같이 좀 적당히 하는 소설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잘못을 했다 그러면 이제 그 끝까지 가는 거고 누군가가 어떤 좋은 행동을 했다. 그럼 그것도 끝까지 가는 거고 하여튼 뭐가 벌어지면 끝까지 가는 그런 스타일의 소설을 쓰시잖아요. 그런 스타일이 여전히 살아있는 그런 소설이고요. 그런 좀 누아르 형사물 이런 쪽 좋아하시는 분들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겠습니다. 책 GPT 너의 한 줄 평을 알려줘. 고통에 관한 진지한 성찰과 멋진 누아르와 긴박한 이야기와 약간의 러브스토리. 독자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책 GPT를 통해서 많은 좋은 책들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책 GPT에서 소개된 책들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시고 세상에 이런 좋은 책들 많이 있구나 이런 거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왕에 읽으시는 거 책 GPT 하시는 분들의 책도 한 번쯤 밀리에서 같이 읽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책 GPT 김겨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